우리 몸이 어떻게 복잡한 정보를 그것도 거의 순식간에 전달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신경신호의 비밀을 파헤친 위대한 과학자들의 발견,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건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깃털이 스치는 부드러운 느낌이랑 바늘에 콕 찔리는 날카로운 느낌. 우리 몸은 이 미세한 차이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채고 뇌까지 전달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역사적인 여정의 첫걸음부터 시작해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신경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가 바로 전기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였어요. 19세기 중반이었죠. 과학자들이 신경이 전기를 통해서 소통한다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전까지는 생각이 그냥 빛의 속도로 번쩍 하고 전달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경 신호에도 엄연히 속도가 있다는 개념 자체가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퍼즐의 다음 조각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경계가 감각의 종류가 아니라 강도를 어떻게 암호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에이드리언의 발견은 이 기관총 사격이라는 비유 하나로 딱 요약이 돼요. 신경신호가 마치 기관총처럼 다다다다다 하고 발사된다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실모율이라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신경이 쏘는 총알, 그러니까 신경 자극 하나하나의 크기는 언제나 똑같다는 거예요. 깃털이 살짝 닿든 바늘에 세게 찔리든 총알 한 발의 위력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발사 빈도입니다. 자극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관총이 더 빨리, 더 많이 발사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실무율 원리가 밝혀지면서 오히려 거대한 물음표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여기서 얼랭어와 개서가 풀어야 했던 결정적인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기관총 비유로는 자극의 세기는 설명이 되지만 자극의 종류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부드러운 감촉이랑 끔찍한 통증은 완전히 다른 정보인데 어떻게 똑같은 크기의 신호로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실무율만으로는 우리 감각의 이 풍부한 세기를 설명하기엔 뭔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케이블, 즉 신경섬유 자체에 뭔가 비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1907년에 한 생리학자가 혹시 굵은 신경섬유가 가는 섬유보다 신호를 더 빨리 전달하는 거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웠죠. 굉장히 논리적이었지만 당시 기술로는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위대한 발견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얼랭어와 개서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미스터리에 대한 결정적인 해답을 찾아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신기술을 이용해서 그 가설이 사실이라는 걸 명확하게 증명해냈어요. 신경이 그냥 다 똑같은 전선 뭉치가 아니라 기능에 따라서 고도로 전문화된 여러 종류의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최초로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단순한 가설, 굵으면 빠르다는 건 정확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발견한 건 단순히 속도 차이,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뭐랄까, 신경계라는 복잡하고 정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젖힌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게 바로 그들의 핵심 발견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경섬유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요. 가장 굵고 빠른 A섬유는 근육을 움직이거나 뭔가를 만지는 촉각처럼 아주 빠른 반응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요. 반면에 가장 가늘고 느린 C섬유는 주로 통직을 전달하죠. 그러니까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전용 고속도로와 국도가 아예 따로 있었던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눈에 들어오죠. 가장 빠른 A섬유는요, 시속 360km로 달리는 KTX 수준이고요. 가장 느린 C섬유는 우리가 그냥 걷는 속도랑 비슷해요. 우리 몸 안에 이렇게나 다양한 속도의 정보 고속도로가 존재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이 발견은 속도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각 섬유 그룹은 얼마나 약한 자극에도 반응하는지, 한 번 신호를 보낸 뒤에 얼마나 빨리 다음 신호를 보낼 수 있는지, 또 압력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이런 모든 면에서 전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각 섬유가 특정 임무를 위해서 완벽하게 맞춤 설계된 일종의 특수부대 같았던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런 과학적인 발견들이 우리 일상생활이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모든 지식들을 우리 몸이 실제로 겪는 경험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들 발가락을 찧어본 경험 있으시죠?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악 하고 소리 지르게 만드는 그 날카로운 첫 통증. 이게 바로 고속도로인 A섬유가 눈 깜짝할 사이에 전달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욱신거리는 통증 있죠? 그게 바로 국도를 타고 느릿느릿 도착한 C섬유의 신호인 거예요. 하나의 사건인데도 두 종류의 통증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신경섬유의 속도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발견은 우리가 감각의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왜 촉각은 즉각적으로 느껴지고 통증은 좀 시간차를 두고 오는지, 또 근육을 제어하는 데에는 왜 초고속 신호가 필요한지를 명쾌하게 설명해주죠. 뇌에서는요, 신호가 0.001초만 늦게 도착해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속도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인용문이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얼랭어와 겟서의 연구는 단순히 팔다리 같은 말초신경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인 뇌와 척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제공했어요. 신경계 전체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셈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속의 거대한 정보 고속도로 신경계의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고속도로의 종착지인 뇌라는 복잡하고 거대한 도시 안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